자, 이번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시선을 좀 옮겨보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병수 의장이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해임이란 워딩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 이후에 이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용피셜, 용산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오피셜이라는 얘기죠.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내용을 그대로 비꼬아서 한 말인데 글쎄요. 일단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몬 게 아니냐 당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결론은 전국위가 내겠죠. 비상 상황이라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 상황 선포한 게 아예 이 대표 복귀를 막기 위해서 이 상황까지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비대위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누가 했습니까? 최고위가 했습니다. 네. 아니, 최고위가 붕괴돼서 비상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나 최고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최고위에서 비대위를 의결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비상입니까? 자, 또 하나. 사고는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쳤는데 수습은 결론은 비대위입니다만 이 비대위는 혁신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혁신의 방향과 목표가 보여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확실한 거 하나는 이준석 천액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마치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지금 본질은 비대위인데 비대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되돌아올 길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천권을 가져가겠다. 네. 이것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재산은 염두에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 혼란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대위 체제로 가고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이다. 이런 당의 어떤 분위기에 모두 동의하는 건 당내에서 아닙니다. 자, 일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전국의 의장이죠.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자동으로 지도부가 해산되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진다. 조혜진 의원은 자동 해임이란 건 당헌당규에도 없다. 내년 1월 9일 이 대표 본인 인사에 따라 복귀가 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자동 해임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쯤 되니까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당헌당규가 무슨 소용이냐. 공부해봤자 다 필요 없다. 근육 자랑하는데 어떻게 이기냐. 힘센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헌당규가 이쯤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법해요. 근데 당헌당규는 민주정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일국의 어떤 헌법과 같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당헌당규가 미흡하거나 미진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당헌당규가 해석의 영역에 놓인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해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헌당규 자체가 돌출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말 철저하게 뭔가 내용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 체제가 지금 이렇게 도래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초래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지사지만 과거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불거졌고 그것이 윤리위를 통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로 이어졌고 그게 결국은 지금 지도부 공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일원들이 보였던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와 행태 이런 것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고 강변하면서 계속해서 당을 공격하고 싸운다. 네. 저는 그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당대표를 겸하게 됩니다. 네. 이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비대위원장이 선출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는 그걸로 끝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어쨌든 징계를 받고 쫓겨난 일종의 해임되기 직전에 있는 당대표
과연 돌아온다고 해서 그 0이 설 것인가 이 부분은 또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예.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김종인 이준석 전 당대표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참에 해외 나가서 사회과학을 좀 공부해보라고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올까 이것입니다.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의 김용태 최고위원의 얘기인데요. 자, 지난 1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극단적인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뉘앙스가 바뀌었죠. 비대위로 가면 당원과 국민이 제게 부여한 직이 사라지니까 최고위원으로도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드디어 이제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슬며시 꺼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새 지금 입장이 바뀐 건데 이준석 당대표 본인이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일부나 혹시 당원들이 대신해서 법적인 처리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글쎄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는 차라리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처분, 행동으로 보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당의 운영상에 정말 이 해프닝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해임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당과 척을 질 수 없고 모든 욕을 본인이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뭔가 운만 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진짜 이준석 당대표를 위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 남아있는 두 명의 최고위원이죠. 정미경, 김용태 이 두 분도 발언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네. 전략적인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비대위가 출범하면 지금 분위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자동해임 이 코스로 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막다른 코너로 몰린 거나 다름없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있겠죠. 먼저 법적 대응을 한다. 두 번째는 확률이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당권에 재도전한다. 아니면 측근히 대리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한 발 더 나가면 신당 창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길이 안 보인다. 이참에 일단 좀 일부 후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또 한 번 국면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여권 당대표가 여권의 핵심인 대통령을 사실상 직접 공격했습니다. 예. 용피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자, 선을 넘었습니다. 물론 당신들이 먼저 선 넘었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나도 선 넘겠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여권 인사는요, 무조건 목표가 정권의 성공입니다. 정권의 성공이 여권의 목표인 거지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직격하게 되면은 여권 당대표가 그렇게 되는 순간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사실상 저는 결별 수순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관계 회복이 어렵게 됐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계속 있다면 국민의힘 내에서의 소위 말해서 이준석 왕따 상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당 창당은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제2의 유승민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직격 발언은 조금 너무 일렀다. 좀 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좀 그런 점에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이런 어떤 발언이나 충정들이 보였다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순간 그 선을 넘게 됨으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발목을 지금 행보의 여지를 굉장히 좁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면이 또 한 번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박성원 교수님, 김대현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